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양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일의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12월도 중순이에요. 그러니까요. 잘 보내고 계신가요, 12월? 요즘 연말 모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말 모임으로 가득하는데 또 아침 9시 되면은 회사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은 피로도와 함께 항상 즐거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또 광고적인 면에서도 다들 연말에 막 하시는 행사들이 또 많아서 또 그런 거 세팅하느라 좀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네, 오늘 좀 라이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광고주님들이 궁금해하는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으로 알려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저희도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은 말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네. 혹시 조금 최근에 봤던 최근에? 온라인 광고 라인 중에서 기억하시는 광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일단 좀 인스타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좀 넘기다 보면 스토리를 이렇게 막 넘기면 자연스럽게 영상 광고가 요즘에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근데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크게 브랜딩을 위해서 모델을 활용한다기보다 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모델들을 활용해서 좀 자극적인 소재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조금 비포 앤 애프터까지는 아니어도 빠르게 지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거 써봤는데 이렇게 되었다라든지 다 쓰고 있는데 왜 안 쓰냐라든지 그리고 좀 그런 자극적인 광고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엄청 오랜만에 온라인 광고는 이제 아니긴 하지만 TV 매체 봤는데 차은우 광고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많죠. 많죠. 진짜 광고 딱 트는데 맞아요. 거의 차은우 얼굴만 계속 나와서 이거 무슨 광고지? 하고 보니까 막 빵 광고, 일단 캔디 얼굴부터 광고, 보면 근데 얼굴밖에 안 보이니까 확실히 동갑 내기 친구가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평균 보는 광고가 거의 하루에 1,500개 광고를 매일매일 마주친다고 해요. 근데 저는 1,500개 다 생각 안 나거든요. 그죠? 혹시 예은님은 생각나시나요? 저도 1,500개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는지도 몰랐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저희의 역할은 저희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은 그 안에서 좀 기억나게 하는 광고를 좀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디어 믹스입니다. 어떻게 어떤 매체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냐인데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 메타, 구글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를 활용한 미디어 믹스 전략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미디어 믹스의 개념을 조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미디어 믹스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광고 매체를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전략을 뜻해요. 요즘에는 특히 나는 네이버만 할래, 나는 메타만 할래 이게 아니라 자기의 브랜드와 자기의 어떠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메타, 네이버, 구글 네트워크 배너를 조금 이렇게 잘 조합해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TV, 라디오, 신문 이런 식으로 전통 매체가 엄청 파워가 셌다면은 현재는 많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실히 활용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디지털 플랫폼 하면 좀 되게 많아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할지 어려움들이 많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모두 다 한 명당 1인당 1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저의 어린 조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마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면서 노출되는 게 또 광고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이 엄청 다양해졌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바로 이제 검색창 쳐서 뭐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스토리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구매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요즘 소비 패턴이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미디어 믹스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사람들이 고정 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플랫폼을 또 많이 넘나들면서 컨텐츠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쪽에서 많이 사용하냐를 잘 따져서 그쪽 라인에다가 이제 광고를 이렇게 스며들게 이제 노출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채널로는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이 조금 많이 현재는 어려워져서 각 플랫폼마다 있는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이렇게 적절히 조합하면서 광고를 이제 준비 세팅을 해야 좀 더 효과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많이 습득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또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번 광고를 노출시키면서 인지를 확보하고 거기서 좀 전환까지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딱 한 번 보고 바로 이거 사야지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핸드폰 내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때 좀 광고를 여러 번 노출시킬 수 있도록 미디어 믹스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주요 플랫폼 같은 경우 그래도 혹시 조금 장단점 이런 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는 이제 가장 한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있죠. 저희는 이제 초록창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이버는 정말 큰 국내 최대 검색 포털로 일평균 3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고, 그 네이버 안에서 마케팅 학교에 더 많은 자료가 있긴 하지만 뭐 키워드 광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 쇼핑 광고 등 다양한 광고 상품이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말고는 또 메타도 있는데 제가 좀 상담을 많이 받아보니까 네이버는 다들 잘 아시는데 메타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광고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럼 메타 광고 쪽으로 진행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메타 말고 네이버 인스타그램 광고가 너무 궁금해요.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 하신 경우가 있어서,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 하면은 이제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고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제 메타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죠. 메타는 약 30억 명의 월간 활성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또 특징입니다. 혹시 구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글은 뭐 네이버는 저희 한국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한다면 구글은 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검색 엔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등등 좀 다양한 광고 채널을 다 하고 있어서 노출 지면이 제일 방대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배너는 여러 웹사이트에 뭐 커뮤니티나 언론 기사 이런 부분에 노출되는 광고인데요. 네트워크 배너 안에서도 뭐 크리테오, 모비온, ADN, TG 등등 좀 다양한 매체사들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기사 지면이나 커뮤니티 어플에 노출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배너도 조금 많이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무슨 차이인가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되게 나중에 뒤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궁금해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네이버부터 네. 깊게 들어가 볼까요? 맞아요. 네이버의 이제 큰 장점은 확실히 이제 국내 사용자가 많이 사용을 한다. 국내 이용자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네이버 하면 이제 초록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초록창에 아마 모든 것을 다 먼저 검색해보고 시작하지 않나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즘 또 연말이니까 예를 들어 뭐 연말 식당 추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연말 이제 외부 행사 있으시면 연말 드레스, 연말 원피스 이런 거 한 번쯤 다들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검색 광고를 통해 뭔가 구매 의도가 있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먼저 가장 빨리 노출되어 수 있는 광고 지면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주요 광고 상품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뭐 검색 광고, 쇼핑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그 다음에 GFA라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등이 있는데 검색 광고는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을 이제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 기반으로 노출되고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상품 이미지와 함께 노출되어서 오히려 내가 뭘 사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미지까지 다 같이 노출되니까 조금 더 전환율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내가 어떠한 브랜드를 알고 있을 때 그 브랜드를 예를 들어 뭐 나이키 이렇게 치면은 이제 앞에 제일 상단에 이제 네모창에 크게 나이키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많이 하신 이유가 확실히 브랜드 인지도에 있어서 많이 좀 크게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신생기업 말고 살짝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라면은 저는 솔직히 브랜드 검색 광고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를 좀 검색했을 때 아무래도 최상단에 다양한 이미지들과 함께 정보까지 같이 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 거기서 신뢰도까지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좀 코스메틱 같은 업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혜택들이나 뭐 이벤트들까지 넣어가면서 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데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이제 장점은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단점에서는 조금 경쟁이 많이 치열하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소진이 이제 좀 빠를 수가 있다. 특히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뭐 커피를 파는 업체면은 커피라고 아니면 원두 이렇게 치면은 정말 수백 개의 브랜드에서 너도 나도 다 이제 광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입찰가가 아무래도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이제 소규모 광고주 분들에게는 부담이 있다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아시는 그 CPC 광고인데요. 아무래도 클릭당 비용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키워드의 클릭당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입찰가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면서 좀 대표 키워드들에선 순위가 낮춰서 좀 적은 입찰가로 진행을 하고 아무래도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부 키워드들을 발굴해서 거기서 좀 상단을 유지하면서 유입이나 전환까지 가져오도록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지만 마케팅 학교를 보는 APM 글로벌 측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잘 세팅을 만져 드리면은 소규모 광고주 분들도 좀 적은 비용이지만 조금씩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진행할 수 있는 광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광고의 진행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의 좀 검색 광고랑 디스플레이 쪽을 말씀드렸고 이제 메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메타는 가장 큰 강점은 이제 타겟팅인 것 같아요. 그 저희 핸드폰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뭐 다들 이제 처음 그 회원가입하실 때 아시겠지만 아마 다 동의를 누르셔가지고 모두 이제 그러한 정보들이 많은데 사용자의 관심사, 행동 패턴, 그 다음에 그런 인구 통계학적 정보 등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엄청 큰 메리트고 정말 그걸 기반으로 광고 세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요가에 관심이 있어요 하면은 20대 여성 요가에 관심 있는 그리고 최근 운동복을 검색한 사용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피드 넘기다가 바로 마주칠 수 있는 거죠. 그 특정 브랜드의 요가복을. 이런 식으로 좀 세밀한 타겟팅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뭐 게시글을 올리고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보다 좀 더 정교한 타겟팅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는 좀 광고 포맷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스토리 광고도 할 수 있고 요즘 뭐 슈츠 광고도 엄청 릴스 광고도 엄청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 릴스 광고를 또 약간 역바이럴 시켜가지고 너도 나도 따라 할 수 있는 좀 요즘 재미난 광고들이 많은데 메타는 확실히 그
유입층이 좀 젊다 보니까 엄청 뭔가 소재도 빠른 것 같고 소비도 빠른 것 같고 정말 그 신선한 광고 세팅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들 아이디어는 너무 뛰어나가지고 좀 재밌는 광고들이 인스타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 주셨다시피 연령대가 낮은 부분도 있고 트렌드에 좀 민감한 그런 SNS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도 광고 영역까지도 그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좀 가장 큰 킥포인트인데 메타는 또 리타겟팅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뭐 해당 광고주의 뭐 웹사이트 방문자나 앱 사용자의 대상으로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이렇게 모아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면은 그 전 광고에 대비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 점이 좀 가장 중요한 킥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믹스를 같이 활용을 하신다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모수가 일단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럼 메타에서 저희가 그 방문한 사람, 뭐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한 지 180일 이내의 사람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리타겟팅을 진행합니다. 그럼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리타겟팅으로 메타 광고로 저희가 노출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이버랑 메타를 같이 진행시켜도 이것도 또 하나의 미디어 믹스가 될 수 있다는 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도 이렇게 활용도가 좋긴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확실히 해외 매체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로 뭐 iOS 사용자 같은 경우 타겟팅의 정확도가 살짝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봐도 릴스를 봐도 한 2-3개 게시물 다음에 광고가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서 광고 피로도가 살짝 있을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이거는 메타는 필요하다. 이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메타는 좀 어린 연령층들이 소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빠른 유입을 끌어오려면 저가년 상품들이 아무래도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객단가가 높은 고가년 상품들은 바로 들어와서 구매까지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아서 메타를 사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거 저렴한데 되게 괜찮은데 네. 하는 부분에 엄청 잘 이렇게 속아서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비싼 뭐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거 살까 말까 하고 고민하다가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 뭐 화장품 눈 돌아갑니다. 막 세일 문구 떠 있고 맞아요. 이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는 노출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잘 속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광고니까. 그러면은 또 구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구글 소개시켜 주실 수 네,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은 진짜 정말 방대한 노출 지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검색 광고나 뭐 다양한 디스플레이 광고, 유튜브 광고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네이버랑 비슷하게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면 뭐 다른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쪽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도 노출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이버 이용자들이 아닌 다른 부분들을 타겟을 하고 싶으실 때 그런 아니면 좀 더 넓은 대한민국이 아닌 좀 더 넓은 타 국가들에게 노출을 하고 싶을 때 구글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지메일이든 아니면 다른 언론 지면이든 유튜브든 다양한 곳에 이미지나 영상들로 노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튜브 광고가 좀 구글에서 많이 유명하고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인데 유튜브는 다양한 뭐 인스트림이라든지 아니면 범퍼 헤드라든지 마스터 헤드라든지 다양한 영상들로 저희가 조합을 해서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쇼츠만 지정해서도 광고 진행이 가능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좀 짧은 좀 트렌드가 있는 영상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저희가 다 세팅을 해서 광고가 진행 가능합니다. 구글은 메타와 비슷하게 좀 머신러닝 기반입니다. 그래서 AI가 자동으로 최적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좀 초반 세팅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광고가 최적화를 찾아가는지 이에 대한 성과를 좀 자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점이 있다면 말씀드렸다시피 타 국가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영어 키워드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서 국내 타겟팅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종에 같은 경우는 많이 제한이나 계정 정지를 좀 당해보셨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소재들이나 아니면 업종에 관해서 어떤 문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다 확인을 해보시고 광고를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제가 집행했던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메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영한 타겟팅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했던 것 같고 구글은 그래도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좀 세대 통합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 특히 유튜브 광고 아신가요? 요즘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다 쇼츠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쇼츠 광고도 그 5, 60대 타겟을 위주로 많이 광고를 진행하시고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러식머니니 잘 돌아가서 광고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타겟팅은 어느 정도는 잘 맞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구글 쪽에 검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글의 큰 장점이 잠재 고객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사용자 이렇게 저희가 연령대까지 지정해서 그런 잠재 고객들에게만 노출하도록 아니면 뭐 타겟 잡지 않고 논 타겟으로 광고를 집행해서 이렇게 두 개의 타겟으로 모두 다 성과를 확인하면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 한국 기업들도 해외 수출로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K-컬처가 엄청 유명해지면서 뭐 뷰티 쪽뿐만 아니라 요즘 막 푸드 음식들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소규모 업장도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 광고가 궁금하시다 하면은 혹시 메타랑 구글 이쪽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이버 위주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메타랑 구글을 꼭 필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배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트워크 배너는 이제 다양한 웹사이트 광고 노출할 수 있는 엄청 넓은 도달률이 장점입니다. 되게 다양한 지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GND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크리데오, 그다음에 ADN, 모비온 이렇게 있어요. 근데 크리테오도 그렇고 ADN도 그렇고 모비온이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광고의 지면들이 다 다양하고 엄청 넓은데요. 강점은 확실히 리타겟팅이 가능하다. 이 점이 또 다른 메타와 다른 의미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이제 특정 웹사이트 방문한 사용자에게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관련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크리테오 ADN 모비온에서 이제 활용한 네트워크 배너들은 어디에 노출되나요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사 이제 보시면은 그 옆에 하단 상단 뭐 주위에 이제 보이는 것도 다 기사 그 광고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도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 어플마다 또 이제 네트워크 배너로 들어가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뭐 유아 어린이 타겟팅 할 수 있는 뭐 유아 앱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드사 앱도 있고 좀 다양한 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그 네트워크 배너사마다 좀 다르긴 하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확인해 주시면은 그거에 이제 최대한 맞춰서 저희도 광고 집행한다는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또 네트워크 배너의 장점은 저렴하다. 그래도 맞죠, 셋 중에 가장 좀 저렴해서 저렴하지만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할 때 저는 좀 네트워크 배너를 많이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그 배너를 그 소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조금 더 후킹이 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특히 좀 모르는 그 제품들이다 아니면 좀 소규모 업체다 하면은 좀 사람들한테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홍보용으로 네트워크 배너를 많이 활용하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점이 있다면 단점들은 좀 클릭률이 상대적으로 네이버랑 메타랑 구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광고를 보시고 사용자들이 배너 광고에 대해서 배너 블라인드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화면에 그냥 같이 붙어 있는 무언가의 한 이미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이미지 혹은 동영상을 어떻게 더 사람들한테 이게 후킹이 되냐 이런 소재 만드는 것도 확실히 네트워크 배너 광고 진행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노출 지면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노출되는 그 사이즈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다 맞추어서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네트워크 배너사에서 진행하는 뭐 이미지 배너라든지 텍스트라든지 뭐 아이커버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라이브 진행하실 때 하는 타임 배너라든지 그런 부분들 모두 다 다른 광고를 진행하시면서도 같이 미디어 믹스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크 배너들은 로그인 기반이 아니어서 좀 정교한 리타게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저희가 그래도 스크립트는 심어서 모두 다 활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문자들에게 다시금 노출을 시키고 좀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형태로 노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입을 끌어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아까 예은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타겟팅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네트워크 배너는 이제는 뭐 홍보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리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웹사이트랑 이제 네트워크 배너를 연동시키면은 거기에 이제 갔던 사람들 위주로 웹사이트를 들렸던 사람들 위주로 다시 한번 재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대신 단가가 저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네이버, 메타, 구글 네트워크 배너 이렇게 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다 좀 종합해서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는 방향을 조금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시간 때문에 그 이커머스 쪽만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이커머스는 이제 구매 전환이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구매 의도가 높은 고객을 타겟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 쇼핑의 검색 광고, 메타의 다이나믹 광고, 그다음에 구글의 쇼핑 광고 이렇게 조합하면서 보여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구매 의도가 명확한 고객을 유입시키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여성 블라우스, 남성 운동화 이런 키워드 검색하는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이제 다이나믹 공고는 이제 사용자의 관심사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자동 최적화 상품을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운동복에 관심을 보이는 사용자에게 관련 상품을 자동으로 노출하는 그런 식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로 이제 구글 쇼핑 광고 할 때 이제 검색권과 상단에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상품 이미지와 가격 정보를 함께 노출할 수 있어서 좀 네이버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상단에 있고 구글에 갔는데도 상단에 있네 하면 조금 더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도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고 또 세 가지를 조합해서 이제 구매 단계별로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예시로 여성 블라우스를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 방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메타를 통해서 방문한 사람들을 리타게팅을 걸어놓고 할인 문구의 소재들만 노출되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네이버를 일단 검색을 해서 조금의 인지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메타로 들어왔을 때 할인을 한다는 이벤트와 함께 소재를 다시 리타게팅해서 노출을 시키면서 좀 더 다시 전환까지 마지막으로 유도하는 이런 단계별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고 전략을 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커머스도 이제 분야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노출시키고 싶어 하는 이제 광고 사람들 이제 다 소비자들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함에서 이제 광고 집행하고 싶다,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광고 집행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네이버, 메타, 구글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설명을 좀 드리면서 미디어 믹스를 어떻게 그 장점들을 활용해서 같이 조합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만약에 또 다음 라이브에 기회가 있다면은 뭐 2탄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뭐 말씀드리지 못했던 DB 업종이나 아니면 뭐 기업 간의 마케팅하는 뭐 B2B 광고도 같이 미디어 믹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좀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추운데 독감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연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